제가 사는 전주에서 일어난 판결입니다. 12월 17일 전주지방법원 김상곤 판사는 남편을 살해한 A씨 여자입니다. 59세.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치고는 징역이 짧은 편인데 왜 그러냐?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목을 졸라 죽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는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취한 남편을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면 그렇게 죽일 수 없다 하는 아마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장한 알코올 중독으로 아주 언행이 거칠었고, 그리고 가정폭력을 수십 년 당했다. 지금 59세면 아마 남자는 뭐 한 서너 살 많을 테니까 60대 초반쯤 되겠죠. 그런데 결혼한 뒤로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돼서, 그 다음에 가족 괴롭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족 언행을 통한 심리적, 그 다음에 물리적 압박,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아마 남자는 남존 여비에 기대서, 그래서 강인한 이 물리력을 이용해서, 사회적 위력을 이용해서 아내를 압박하고, 아마 자녀들이 있었다면 자녀들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놨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가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36%,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모습에서는 가장 많은 모습이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반쯤은 고독을 느꼈다. 그러면 둘 이상 살면 고독하지 않은가? 그 사람도 역시 38% 정도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고독을 좀 덜 느꼈지만 둘 이상 사는 사람도 고독을 비슷하게 느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갈등과 또 살해 위협에까지 시달리는 수가 있었겠는가 하면은, 우리가 1인 가구는 비정상이고 2인 이상 사는 가구는 정상인 듯이 1인 가구로 사니까 그렇게 고독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고독사도 많이 낮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아마 거스릴 수 없는 추세입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또 고령화되면서 혼자 사는 그 나이, 사별한 다음에 혼자 사는 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1인 가구는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직장을 따라서 가는 경향이 있고, 요즘은 같은 지방에 사는데도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따로 사는 경우가, 또는 독립훈련을 시키느라고 따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개인주의는 1인 가구는 새로운 대안이요,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못 살면 둘이는 더 못 삽니다. 혼자 못 사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이가 어느 사이인가? 가족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아까 사건에서 볼 수 있었듯이 부부 사이입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부 살해를 비롯한 가족 살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살인사건의 3분의 1 정도를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집과 가족, 그곳이 살인이 일어나는 곳이요, 그 다음에 그 사이가 살인이 일어나는 사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혼자 1인 가구를 이루고 있을 때, 아니면 미혼일 경우에 잘 살아야 자기를 이렇게 고독 속에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짝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이 지금 남존여비에서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적응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혼자 사는 그 기간이 자기를 성찰하고, 또 자아를 이렇게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짝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랄까? 짝에 대한 또 생각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그 훈련 기간이 되기 때문에 혼자 잘 살면 둘이 만나서 더 잘 살 수가 있죠.
근데 혼자 못 살면 둘이는 더 못 살죠. 시너지 효과가 역으로 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집단주의에 살면서 이 남성 집단이라는 위력 집단, 승리 집단, 그 집단이 여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해 왔습니까? 몇천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20, 30대는 이제 덜하고 30, 40대로 올라가면 좀 더하고 저처럼 60대, 70대 같으면 남존여비 문화를 그 부모를 보면서 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다 알코올 중독까지 돼가지고 위세가 약한, 위력이 약한, 물리력이 약한 아내를 폭행하고 언행을 통해서 무시하니까 그게 이제 그 뭐랄까 살해로 일어나는데 요즘은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살해하는 것보다도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혼자 있을 때 총각 때 잘 살아야 되고 아니면 혼자 가족들 산다 하더라도 또 짝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기 둘 다 자립한 둘 다 홀로 선 그런 사람이 만나서 그 타인에 대한 뭐랄까요 배려, 타인의 그 독립심을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타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거, 타인의 인격체를 그 존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거,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생각을 혼자 살면서 잘 다듬어야 그런 둘이 하나하나가 만나야 견우와 직녀처럼 궁합이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독립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독립하는 거거든요.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잘못한 것을 자꾸 고쳐나가는 거거든요. 개선을 하고 개혁하는 게 그게 바로 개인 독립이죠.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남이 바라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고 그건 황금률이잖아 인생에서. 그렇게 해서 타인을 통제하거나 타인을 구속하는 거 그것은 내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경제적 자립해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경제적 자유 그러는데 자유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제적으로 홀로 서는 것 이게 인생에서 또 매우 중요하죠. 밥벌이를 하는 거. 그리고 고독이라는 것은 본래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자식이 있어도 원래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의 근본이요.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여럿이 있어도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혼자 살아도 고독을 느끼고 그리고 둘이 살아도 고독을 느끼는데 혼자 살 때 고독을 잘 느끼면 그 고독을 승화시킬 긍정적으로 그럴 또 실력을 길러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방이 전주에서 일어난 판결을 놓고 우리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날까? 왜 가족 사이에서 그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날까를 혼자 사는 자기 스스로 서는 그런 힘을 통해서 좀 갈등하지 말고 사이좋게 살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